이번에는 구간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쿼리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볼 자료 구조는 세그먼트 트리, 첫 번째 세그먼트 트리,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 스파스 테이블을 연달아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각각이 뭐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영상에서 다 다루지는 않고 이렇게 영상 몇 개 영상에 나눠서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구간 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구간 합에 대해서. 그래서 값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하고 값이 변경될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좀 알아봤었고요. 값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는 1차원일 때는 프리픽스 썸, 그 다음에 2차원일 때는 썸 더 어레이, 마찬가지 2차원 프리픽스 썸이죠. 인티그럴 이미지라고도 부르는 2차원에서의 프리픽스 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예를 들면 프리픽스 썸은 여기까지 썸을 구해놓고 여기까지 썸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까지의 썸에서 여기까지 썸을 빼면 요 구간의 썸이 나온다. 그래서 구간에 대해서 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였고요. 그런 방법, 알고리즘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값이 변경될 때는 바이너리 인덱스드 트리라고 하는, 일명 패닉 트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2D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D를 그대로 확장하면 2D도 되는데 패닉 트리를 2D까지 확장해서 쓰는 경우는 사실 인터뷰나 이런 데서는 많이 안 나오고 코딩 대회나 이런 데서는 뭐 가끔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자료 구조 또는 알고리즘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세그먼트 트리하고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값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 자료 구조가 하나 더 있는데 스파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번에 연속해서 다룰 내용에 포함된다고 했던 스파스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변경되는 경우 세그먼트 트리하고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 값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스파스 테이블을 다룰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세그먼트 트리나 스퀘어 루트 디컴포지션, 스파스 테이블은 썸만을 위한 자료 구조가 아니라 이무의 이무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물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 맥스, 뭐 이런 GCD, 이런 LCM, 뭐 그죠? 썸도 달고요. 당연히 LCM도 되고요. GCD, 최대 공약수 이런 거 구하는 거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들이 있고요. 그런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트리는 기본적으로 이 영역을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주어지면 1차원 배열의 영역을 이렇게 세그먼트, 그러니까 구간을 일정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방식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몇 개 계층으로 나누고 그 계층별로 커버할 수 있는 그 조각 세그먼트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다른 각 레벨별로 커버하는 세그먼트 크기가 다르게 해서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0에서부터 14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값이 여기 맨 위인 레벨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 레벨은 맨 위인 레벨이 전체를 커버한 다음에 그걸 두 개로 쪼개는 거죠. 반절을 쪼개가지고 왼쪽 반절, 오른쪽 반절 이렇게 나눠서 그 반절씩 나눠가지고 왼쪽 반절에 뭐 썸이라면 썸, GCD면 GCD, LCM, LCM 이런 미니멈 민, 맥스 이런 값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연산을 미리 처리해 놓는 거고, 또 업데이트도 일어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업데이트와 연산 뭐 이런 것들은 쿼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부분, 그 밑에는 이제 레벨 여기를 0, 1, 2라고 하죠. 그냥 이거는 이 레벨에 어떤 세그먼트 트리에 큰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닌데,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레벨에 번호를 붙일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레벨 2는 레벨 1에서 반절씩 쪼개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레벨 1의 한 세그먼트가 되는 겁니다. 세그먼트를 정확하게 그 상위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를 내갈 때는 그 상위 레이어의 세그먼트를 반절씩 쪼개가지고 내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한 개씩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그먼트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위에서부터 2개씩 쪼개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레벨의 마지막 세그먼트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들쭉날쭉한 이런 형태가 돼요.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원래 배열의 크기에 따라서는 중간이 뭐 이 정도 위에 윗레벨로 올라갈 수도 있고, 딱 떨어지게 맨 밑에 레이어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살짝 한두 레이어 차이로 마지막 그 세그먼트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값이 들어있다고 칠 때 3에서부터 10까지의 썸을 구하라, 또는 민을 구하라, 맥스를 구하라, 이렇게 쿼리가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이거를 쿼리를 처리할 것이냐. 여기서 쿼리를 하면 그 여기 있는 값을 조회해야 한다, 뭐 구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흔히 이제 업데이트와 쿼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3에서부터 10까지 썸을 구하는 어떤 오퍼레이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 또는 민이나 맥스 오퍼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건데, 3에서 10까지 구간에 딱 들어오는 세그먼트들을 찾으면 되겠죠. 뭐 가장 쉬운 거는 3, 4, 5, 6, 7, 8, 9, 10 이 세그먼트들을 다 더하거나 이 세그먼트 전체에 대해서 민맥스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그 배열에 대해서 그냥 그 구간에 대해서 연산을 취한 거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이 세그먼트들이 개수가 작게, 최대한 작은 숫자의 세그먼트들을 가지고 연산을 처리해야 전체 쿼리 연산의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구간에 들어오면서 최대한 큰 것들을 모으는 거죠. 이 구간에 들어오면서 최대한 큰 것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은 제일 구간에 들어오면 제일 큰 거는 요거네요. 그죠? 요거 4에서 7까지 커버는 요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는 8에서 11까지는 여기 10을 경계를 넘어가니까 이건 쓸 수가 없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면 8에서 9까지 영역이 들어오죠. 그러면 양쪽 끝에 이제 짜투리 하나씩이 남으니까 이렇게 짜투리 하나씩 해가지고 요거 4, 요거 그다음에 4에서 7까지, 8에서 9까지 10 나타내는 요 세그먼트 4개를 가지고 3에서 4개의 세그먼트의 값이 미리 계산되어 있다면은 이 4개의 썸만 구하면은 3에서 10까지의 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세그먼트 트리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5번 인덱스 5번째가 10인데 이 10을 13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 이 10인 인덱스 5번에 걸쳐 있는 모든 구간은 다 업데이트가 일어나겠죠. 너무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이 구간이 미리 여기에 걸쳐 있는 것들이 다 연산이 일어나야만 나중에 쿼리를 했을 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읽었을 때 올바른 값으로 읽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 5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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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모두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10에서 13으로 바뀌니까 썸이라면 더하기 3씩만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도 더하기 3, 그죠? 여기도 더하기 3, 여기도 더하기 3. 썸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썸이라면. 민맥스이면 좀 연산이 다르겠죠.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뒤에서 이제 코드를 이해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건 어떻게 처리할지. 일단 이런 식으로 관련된 세그먼트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하면 나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3에서부터 10까지 그 썸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아니 여기가 아니죠. 요거네요. 요거 업데이트 됐으니까 요거 이렇게 구하면은 3에서 10까지의 썸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뭐 여기는 다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일 거고, 여기만 플러스 3을 해주면 전체 썸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올바른 값으로 쿼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는 관련된 세그먼트들을 모두 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세그먼트 트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트리에는 노드에 번호들이 붙습니다. 이 세그먼트 트리나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트리이기 때문에
레프트와 라이트만 갖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세그먼트 트리 구조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레프트와 라이트도 계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실제로는 레프트 라이트 포인터나 뭐 인덱스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뒤에 이제 코드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 각각의 노드들의 번호가 부여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번호가 부여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레프트나 라이트의 위치나 포인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규칙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컴플리트 트리, 이건 사실 컴플리트 트리의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컴플리트 트리. 이 컴플리트 트리의 특성은 굉장히 중요해서 코딩 인터뷰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거는 세그먼트 트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트리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전체를 커버하는 큰 논리적으로 커버한다는 의미로 옆으로 펼쳐놨던 거를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이제 진짜 트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1번으로 부여합니다. 1번. 그리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건 2번으로 하고요. 그 옆에를 3번으로 합니다. 그 다음은 4번, 5번, 6번, 7번. 그죠? 그 다음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눈치채셨나요? 레이어 또는 뭐 레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논리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0번째, 1번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레프트 라이트니까 맨 먼저부터 1번부터 출발해서 1, 그 다음에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16, 17, 18, 19, 20 이렇게 쭉 번호를 붙인 거죠. 규칙도 보이죠? 맨 처음에는 1이지만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오면 이게 2의 0승이 되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네요. 그죠? 2의 4승. 시작 위치가요. 왜 그렇죠? 맨 먼저는 이 앞에 1번이니까 2의 0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2번부터 출발하니까요. 위에 하나가 있었고 0번은 지금 실제로 쓰지 않는 거죠. 1번부터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에 두 개가 있는 꼴이 되니까 2의 1승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 더하니까 그 다음에 2의 2승, 그 다음에 4개니까 그 다음에 2의 3승 시작 위치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맨 위에 레이어는 1개, 두 번째 레이어는 2개, 세 번째 레이어는 4개, 두 번째 레이어는 4개, 세 번째 레이어는 8개 이런 식으로 점점 2의 배수로 개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에 중간에 안 쓰는 노드가 생겼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더 커진다고 하면 여기 이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비게 되잖아요. 이렇게 30 이렇게 번호는 붙겠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죠. 내려올 일이 없어요.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어쨌든 번호는 붙게 되는 거죠. 번호는 모든 레이어에 그런 규칙을 가지고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면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갈 때는 곱하기 2를 해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는 곱하기 2 더하기 2를 하는 겁니다. 이게 컴플리트 트리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플리트 트리라는 건 뭐냐면은 맨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와서 근데 맨 마지막 레이어만 이렇게 다 안 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맨 마지막 레이어도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차오게 되고 그 맨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위쪽 레이어는 모두 다 그냥 레프트 라이트가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플리트 트리입니다. 이런 컴플리트 트리의 특성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부모 노드의 번호에 곱하기 2,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는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갈 때는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부모로 올라갈 때는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더하기 1 한 거는 이 전체를 나누기 2 하면 버림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에는 i가 되고 여기도 나누기 2 하면 결국 i가 되고 결국 같은 노드 번호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맨 위의 노드는 1번이고
왼쪽으로 갈 때는 2번, 오른쪽으로 갈 때는 3번 곱하기 2, 왼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2,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곱하기 2 더하기 1. 그죠? 요거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고요. 왼쪽으로 내려갈 때는 곱하기 2, 오른쪽 갈 때는 곱하기 2 더하기 1. 3도 마찬가지고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각 세그먼트들의 고유한 번호가 붙게 됩니다. 중간에 안 쓰는 그 번호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관리 형태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안 쓰는 번호가 생기더라도 이런 규칙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되게 연산이나 어떤 특정 세그먼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세그먼트 트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그먼트 트리는 맨 위에서부터 번호가 차례대로 부여된다고 했는데 1번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2, 오른쪽 가면 곱하기 2 더하기 1 그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각 노드들에는 고유한 번호가 붙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노드들의 고유한 번호가 붙게 되면 이 트리를 배열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0번은 안 쓸 겁니다. 노드 번호 사이에 계산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0번을 빼고 1번부터 차례대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세그먼트들에는 고유한 번호가 붙기 때문에 그 고유한 번호가 붙은 그 위치, 예를 들면 1번 위치에 들어있는 값은 이 0에서부터 14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전체에 대한 썸이나 민, 맥스 이런 전체를 커버하는 값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세그먼트 트리가 썸이다 그러면 0에서부터 14까지 전체 값을 더한 값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이렇게 0에서 7까지 3번 위치에는 8에서부터 14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뭐 썸, 민, 맥스 이런 것들을 계산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 세그먼트들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렇게 배열의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자체가 그냥 트리가 되는 겁니다. 왜죠? 각 트리, 이 세그먼트를 담당하는 각 트리에는 트리 노드라고 하죠. 트리 노드에는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 트리 노드에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바이너리 트리 형태를 엄밀하게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고유한 번호를 우리가 붙여놨으니까. 그 고유한 번호의 규칙은 루트는 1번, 왼쪽으로 가면 곱하기 2, 오른쪽으로 가면 곱하기 2 더하기 1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여되는 이 트리를 뭐라고 한다? 컴플리트 트리, 결과적으로 컴플리트 트리가 되고요. 이런 컴플리트 트리에 부여한 이 번호 특성은 상당히 재밌는 특성이 많아요. 그것들은 나중에 뭐 리드코드나 이런 데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재밌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세그먼트 트리에서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배열에 그 트리 형태를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세그먼트로 찾아갔을 때 이 번호로 이 번호만 인덱스만 알게 되면, 예를 들면 4에서 5까지를 커버하는 게 10번이다 그러면 10번 위치에 가가지고 그 값을 읽기만 하면 4에서 5까지를 커버하는 그 구간의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